산악지대에 위치한 농업 현장에서는 지역 환경에 따라 기온 차이가 발생합니다. 농업 현장의 날씨 정보를 30m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해 알려주는 기상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민생경제와 신산업 등 8대 핵심 정책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처음 본 여성 여러 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제 상황 때문에 비료와 사료, 농약, 면세유 같은 필수 농자재 값이 크게 오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산악지대에 위치한 농업 현장에서는 지역 환경에 따라 기온 차이가 발생합니다. 농업 현장의 날씨 정보를 30m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해 알려주는 기상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지역에 위치한 복숭아 재배 농가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도착한 농장 단위 기상 정보를 확인한 후 일과를 결정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전달된 기상 정보에는 저온이나 고온 피해와 같은 재해 위험 여부와 함께 작물별 예방 관리 방법도 담겨 있습니다. 1, 2도 차이로 나무가 얼어 죽기도 하고 병 같은 것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렇다. 미리 그 온도를 알고 내일 아침에 뭐 내가 작업할 것 같은 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란가, 약을 해야 할란가, 무엇을 해야 할란가 그런 것을 좀 내가 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기상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지역을 30m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해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날씨 정보는 5km 단위로 분석됩니다. 농업 현장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지역별 정보가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상기상이 상승하는 시대에서는 기존의 사후 복구 중심의 어떤 위기 관리로는 좀 대응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더불어서 예측과 예방을 통해서 미리 그 피해를 줄여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같은 마을이라도 평지냐 산비탈이냐에 따라서 기온과 바람이 다른 농업 현장. 농업 현장의 날씨를 핀셋처럼 정밀하게 분석해 알려주는 조기경보 서비스는 올해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가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총 1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민생경제와 신산업 등 8대 핵심 정책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정성주 시장은 이번 예산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를 찾은 정성주 시장.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내년 시정은 지평선 넘어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를 표어론에 걸고 민생경제와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극장차 육성 및 기술연구 개발 지원, 고소작업, 건설 로봇 실증센터 건립 등에 448억 원을 투입하여 AI 등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전략사업으로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이 밖에도 스마트 농업과 새만금 해양항만 개발, 안전과 복지, 교육, 문화관광 등 8대 분야에 집중합니다. 복지와 교육에서는 세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관광에서는 지역 자원을 살려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제시가 짠 내년 살림살이는 1조 1,471억 원 규모. 올해 처음 세운 예산보다 180억 원, 약 1.7% 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뒷받침, 산업 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시의회는 실효성과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져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답습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냥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예산 편성하고 말이야. 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위해서 정말로 그 예산 맞으면 이렇게 심사 잘하세요. 김제시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술에 취해 밤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여러 명이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32살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제 상황 때문에 비료와 사료, 농약, 면세유 같은 필수 농자재 값이 크게 오른 문제에 대응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농업을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농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시행령과 예산까지 꼼꼼히 챙겨 농어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 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도 지난 9월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56명 중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났고 출장비만 약 3억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공무 해외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조사한 결과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을 여행비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외유성 해외 출장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행안부는 공무 국외 출장 사전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출장 이후 결과 검토도 외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사적 심부름 지시와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요구,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등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해외 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의 혈안이 새 정부에서 잇따라 좌초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당 김석빈 대변인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새만금 공항은 환경단체 소송전에 밀려 제때 계약이 불투명해졌고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엉뚱하게도 새만금을 건너 나주로 둥지를 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당은 민주당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표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무게를 요구했습니다. 또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와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조기 개통, 새만금 사업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24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월에서 10월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43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고 건수는 60건이 줄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9명, 51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음주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의 정령치 순환버스가 겨울철을 맞아 단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높이 1172m의 정령치는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고개입니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지난 27일부터 하루 6회씩이던 운행 횟수가 3회로 줄었습니다. 운행 구간도 달궁에서 정령치 코스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 단축 운행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정령치 순환버스 단축 운행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복 콜택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 다가오면서 계엄 문제가 6.3지선 민주당 후보 공천의 뇌관이 될 전망이라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6.3지선 공천룰에 비상계엄 공로자 15% 가산점 제도를 신설한 데 이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아 가동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성역 없는 내란 세력 청사를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전 의원은 특히 내란 부하 수행 정황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공천 배제 방침을 즉각 명확히 하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전북 개헌운동본부의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14개 시군단체장의 내란 부하 수행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 기자회견과 성격을 같이 하면서 12.3 비상계엄 문제가 민주당 공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북 개헌운동본부는 이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사 폐쇄는 불가피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 명령에 저항하지 않은 부역행위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반면 전북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침을 이행했다는 주장 자체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7,200여 명으로 올해보다 400명 더 많습니다. 활동 분야는 공익활동과 역량활동, 공동체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등입니다.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수행기관이나 정읍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직업계고교 신입생 경쟁률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700명 모집에 3,726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에 1.06대 1, 올해 1.19대 1에 이어 3년 연속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